안녕하세요. 뱅크트리 전부장입니다. 오늘은 GPL 채권 투자를 하셔서 이제 그 채권이 이자를 매달 따박따박 받으시다가 연체가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한이익 상실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는데요. 이 돈을 빌려줄 때는 당연히 갚는 기한, 그러니까 만기일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여기서 당사자는 채무자를 말씀드리는데요. 이 채무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채권의 경우 대출 기간이 12개월로 정해졌다면 돈을 빌릴 채무자는 12개월 동안 채권자로부터 원금의 독촉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에서 기한이익은 대체로 채무자를 위해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 기한이익이 채권자를 위해서도 존재하므로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도 약정한 12개월 동안의 이자 수입은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요. 따라서 채무자가 자기의 기한이익을 포기하고 만기일 전에 원금을 갚더라도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남은 잔여기간의 이자 수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자에게는 이자 지급 의무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 총칙 제3법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를 보시면 첫 번째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두 번째,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원금을 기한 전에 갚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기한까지 남은 이자는 주지 않는다는 양해를 함께 받아두어야 채무자가 안전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담보대출 채권인 GPL에 조기 상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한이익 상실이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신용대출의 경우 30일, 주택담보대출일 경우 60일, 그 이상 이자를 갚지 못하면 채무자에게 원금 전체를 바로 갚으라고 청구를 합니다. 약정한 기한 동안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자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는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부동산 경매 예정통지서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게 되고요. 임의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낙찰이 되면 그 배당금으로 원금과 그 날짜까지 연체된 이자, 그리고 경매 진행할 때 들어갔던 법비용까지 모두 회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은 이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얻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부업법인이 질권대출을 이용을 해서 유동화 순환투자 시에도 꼭 유념하셔야 할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대부업법인은 질권투자를 받았을 경우에 채무자가 연체가 되더라도 대부업법인은 질권대출 이자를 계속 상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연체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매달 연체 이자율 3%가 더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상이율이 17%이면 플러스 3%가 돼서 20%가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본건의 정상 이자율은 18%였기 때문에 이자 제한법에 따라서 플러스 3%가 아닌 플러스 2%가 되어서 매달 20%의 이자가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금 흐름의 수익 구조를 원했다면 채권자가 2%가 추가로 적립된다고 한들 채권자는 기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채무자와 상의를 먼저 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죠. 아까 예를 들었던 채권 같은 경우에 신한은행에 선순위가 있었잖아요. 선순위자가 경매 접수하기 전까지는 저 같은 경우는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채권자의 목적에 따라서 엑시트 방법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채권자가 현금 흐름이 목적인 경우와 고수익이 목적인 경우가 있죠. 현금 흐름이 목적인 경우라면 연체 중인 채권을 양도를 하고 새로운 GPL 채권으로 이제 갈아타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고수익이 목적인 경우라면 이제 연체 상태라면 이자 제한법에 따라서 최고 이율인 20%까지 계속 이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연체 채권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다양한 엑시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 방법은 이제 연체 상태라면 NPL 채권이 된 것이고 또 경매까지 가서 배당금으로 연체 이자를 다 받는 경우가 있고 또는 유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격적인 이제 투자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목적인 경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양도일까지 연체 이자를 포함을 해서 이제 그 후순위 NPL 채권을 매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양도가 되느냐라고 이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 인기가 좋은 이유가 보통 채권 최고액의 150%까지 넉넉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최고의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합법적인 절차로 선순위, 1순위 NPL 채권의 법정 대위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고수익이 목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체 상태라는 것은 그 최고 이자율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하고요. 그리고 채무자 상태에 따라서 현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를 하고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채무자가 지금 당장 해결 방법이 없을 경우 이제 신한은행 NPL 채권을 법정 대위 변제로 가져오는 경우 이렇게 새로운 이자율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확보를 하고 또 차후에 다시 경매가 진행이 된다면 그때 이제 경매 낙찰 배당으로 전액을 회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위 변제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480조 481조에서 변제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변제자의 구상권 확보를 위하여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을 변제자에게 이전한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신한은행이 선순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는 구상권을 그대로 확보를 하는 거죠. 그렇게 근저당권을 이제 내 것으로 이전을 해오는 겁니다. 그럼 법정 대위 변제란 이 대위 변제는요. 임의 대위 변제가 있고 법정 대위 변제가 있는데요. 이 법정 대위 변제는 채무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지금 후순위자는 이해관계인이죠.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선순위자인 신한은행과 또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대위 변제한 채권도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이 가능하고요. 또 부실채권 이 NPL을 매입을 하면 채권 매입 금액의 80에서 90%까지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일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고요. 대부업 법인일 경우 가능한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대출은 소득과 신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의 대출 금액과 금리에 대해서 모두 금융권의 승인을 받은 후에 대위 변제를 진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 대위 변제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신한은행 채권 1억 2,436만 6천 원의 지금 이제 이 금액은 내가 대위 변제를 할 당시에 신한은행의 대출 원금과 그 날짜까지 연체된 전체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법정 대위 변제를 하고 정상이율 15%로 이제 계약을 했을 경우 이것이 이제 정상화가 돼서 채무자님이 엑시트하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정상화를 도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님이 정상화로 계속 유지가 안 되고 다시 한번 연체가 되어서 경매시장으로 가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를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법정 대위 변제 할 당시에 신한은행의 채권 최고액이 있잖아요. 그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질권대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억 2,436만 6천 원 중에
만약에 90%인 1억 1,192만 9,400원을 이제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을 받은 경우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개월 후에 이제 요건에 경매가 되어서 11개월 후에 배당을 받는 경우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법정 대위 변제 채권의 실제 투자한 금액은 1억 2,436만 6천 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질권 대출을 1억 1,192만 9,400원을 받았죠. 그러면은 나한테 필요한 현금이 1,243만 6,600원입니다. 그리고 이 근저당권 이전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원금이 1억 2,436만 6천 원일 경우에 만약에 이제 120%를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 근저당권 이전 비용을 보통 0.5% 계산을 하는데요. 조금 소액이다 보니까 제가 넉넉하게 0.6%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근저당권 이전 비용이 89만 5,435원이 이제 비용 부담이 되네요. 그리고 그 근질권 이자, 또 이자 부분이 나한테 비용 부담이 되겠죠. 11개월 동안 질권 대출 받았던 1억 1,192만 9,400원에 대해서 요즘에 금리가 이제 비싸니까 좀 넉넉하게 9%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1개월 동안 질권 대출 이자 9%는 923만 4,175원이 되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현금이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의변제할 당시에 90%는 질권 대출을 받았으니 현금 1,243만 6천 원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근저당권 이전 비용이 89만 5,435원이 비용 부담됐었죠. 그리고 질권 대출 받았던 이자 923만 4,175원까지 포함을 하면 나에게 현금이 2,256만 6,210원이 필요하네요. 자, 여기서 질권 이자는 지금 이 채권은 연체 중이기 때문에 채무자로부터 나는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권 대출 이자는 계속 비용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2,256만 6,210원이 현금이 있어야 대위 변제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법정 대위 변제 채권의 11개월간 연체 이자 계산을 해보면 총 2,052만 390원이 또 비용 부담이 되네요. 이거는 이제 비용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지금은 받지 못하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가 채무자로부터 배당받을 때 나의 수익이 2,052만 390원이 내가 받을 이자인 거죠. 그러면 내가 배당금 받을 때 받는 이자가 있고 내가 질권 대출을 받았으니까 내가 내야 되는 이자가 있고 또 지금 근저당권 이전 비용은 어디서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나한테 빠져나가는 비용 부담인 거고 이렇게 이제 이 대위 변제를 해서 나에게 수익이 순수하게 얼마가 발생하는지 계산을 해보면 1,039만 780원이 됩니다. 그러면 수익률 계산을 해보면 이 대위 변제를 했을 경우에 46.05%가 확인됩니다. 그럼 연수익률로 계산을 했을 때는 42.21%가 되네요. 지금 요 계산은 대위변제 채권으로 발생한 수익률을 계산해 본 겁니다. 지금 전부장의 9+1 GPL 채권 투자 프레임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예를 들었던 이 1,700만 원의 GPL 채권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건을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10건 중에 1건 정도가 연체가 되는데요. 통계적으로요. 그러면은 9개는 연체가 안 되고 1개는 연체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연체된 채권을 법정 대위 변제로 내가 NPL 투자를 겸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9건에서 연체가 안 되고 매달 정상 이자가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이 9건은 한 달에 229만 5천 원의 이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상권 9건에서 1년 동안 내 현금 흐름이 2,754만 원이 확보가 되시는 거고요. 한 건은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연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랬을 경우에 이 연체된 채권을 내가 양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끌고 가는 경우에 연체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은 정상 이자가 들어왔고 11개월은 이제 연체 상태예요. 그랬을 경우에 1개월분 25만 5천 원과
또 남은 11개월은 연체 채권이니까 20%가 적용이 되어서 311만 6,666원이네요. 그러면 1년 동안 이 연체된 채권에 대해서 현금 흐름은 337만 1,666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채권, 신한은행 선순위 채권을 법정대위 변제를 했을 때 1,039만 780원의 수익이 발생을 한다고 아까 계산을 해봐드렸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GPL채권 9건과 연체채권 GPL채권 1건과 그리고 대위변제 1건, 이 모두를 합산을 하면 4,130만 2,446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네요. 요게 이제 1억 7천만 원 투자를 해서 발생한 수익금이거든요. 수익률은 24.3%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채권을 모두 합산을 해서 연이율로 환산을 했을 때 24.3%고 지금 아까 9개 정상 채권은 정상이니까 17%죠. 수익률이. 그리고 연체된 GPL 한 건은 19.83%로 확인되네요. 근데 투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체된 채권이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정상 채권보다 높습니다. 단 전액 결과적으로 회수를 했을 경우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GPL 채권에 있어서 권리 분석이 가장 중요하죠. 자, 제가 전부장의 9+1 GPL 채권 투자 프레임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상 채권 9건에서 연간 2,754만 원의 현금 흐름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부실채권 1건을 법정대위 변제로 했을 때 나한테 현금이 2,256만 6,210원이 필요했었죠. 그러면 이 9건에서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자금을 가지고 한 건의 연체된 채권의 투자 비용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본업인 근로소득을 계속 하면서 생활을 하시고 1억 7천만 원은 계속 이제 투자로만 운영을 하시면서 이 투자로 현금 흐름이 확보된 금액 가지고 공격적인 투자를 한 건을 이제 핸들링 한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총 투자금은 아까 대위변제 할 경우에 현금 2,256만 6,210원이 필요했잖아요. 9건에서 2,754만 원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건이 연체되고 대위변제로 핸들링할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대위변제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적인 투자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NPL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은 보통 GPL 투자를 해보시면 그 많은 선배님들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보통 연체율이 10%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비교하기 쉽게 동일한 채권 10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운영하는 것이 뭐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3억이 됐든 90%는 현금 흐름을 확보해 가시면서 10% 가지고는 공격적으로 내가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부해가는 그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대출이자 감당 못하나 작년 은행 연체율 일제히 상승한다라는 이런 기사가 보여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지금 연체율이 계속 작년 말을 기준으로 바닥 찍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PF 대출 부실화로 인해서 제2금융권에서 이제 BIS 기준율 지켜야 된다라는 뭐 이런 내용 많이 기사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BIS 기준율을 맞추면서 충당금을 은행에서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금융권에서 이 GPL 채권이 후순위 담보대출이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선순위 대출도 저희 쪽에 많이 내려오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제2금융권에서 이 핸들링을 했었는데 PF 대출 부실화로 인해서 이 자금이 이제 넉넉하지 않아서 현재는 취급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요즘에 저희 입장에서는 질 좋은 GPL 채권이 공급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GPL 시장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1금융권 연체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채권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NPL 채권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경매물이 많이 증가를 할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GPL 시장이 환경이 좋으니까 GPL 채권을 모아가시면서 투자를 유지를 하시다가 이 GPL 채권 같은 경우에는 황금성이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NPL 채권 매입이든 또는 내가 경매 시장이 좋아져서 경매 투자를 하고 싶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현금화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GPL 채권을 양도를 하고 현금화해서 내가 능력이 되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진짜 역전세난 우려하고 있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부동산 시장에 지금까지 항상 반복되어 오는 흐름은 먼저 역전세 부담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조금 더 지금보다 공격적인 대출 규제가 풀려야 되고요. 그러면 돈이 이제 유동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는 사실 입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 경험상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 정말 내노라하는 전문가들도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몸으로 체득한 경험에 의해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뭐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L 채권은 이 NPL 경매에 있어서 물건 구석구석 내가 이 역사를 다 알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치트키를 확보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한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해보시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투자입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GPL 채권, 뭐 NPL 또 경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가시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내가 부동산 채권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업법인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이 대부업법인 등록 절차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